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8일 밤 9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명을 했을까? 과연 신고한 부동산 문제 때문일까? 보다 더 큰 뭔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을 보도한 조선닷컴 기사 제목도 이렇습니다. 민주당 DJ 아들 김홍걸 의원 제명 부동산 때문만일까?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의심을 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긴급할까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는데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당의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은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에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 재산 축소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한 당 윤리감찰단의 제1호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었다고 합니다. 감찰단에서는 김 의원 측에 의혹을 소명하라고 요청했지만은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뭔가 이렇게 너무나 황급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6일 출범했는데 이틀이 지나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제명됐다고 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과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조국 추미애 장관을 음호했던 것에 비하면은 김홍걸, 더불어 김대중 셋째 아들 김홍걸에 대한 이런 매정하게 보이는 긴급 조치는 뭔가 더 터질 게 있다. 안고 있다가는 같이 상처를 받겠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요? 하여튼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비서 출신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제명 결정하기 전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김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결단하라는 공개 촉구를 한 것이 참 흥미롭다는 언론 논평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홍걸 의원을 진상의원이라며 비판한 한겨레신문 칼럼을 언급하면서 칼럼 내용에 언급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말년 2002년에 이른바 홍삼 트리오 사건 때 김대중 아들 셋이 다 관련된 사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나라 밖에 머물던 미국에 머물던 김홍걸 의원을 당신은 김홍걸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김홍걸을 찾아가서 실토를 받고 이걸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김한정 의원이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홍걸을 만났고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수차례 돈을 받은 그것은 사실이다.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이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한 이 사정에 대해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 웬만하면 변호하고 옹호하죠. 옹호 안 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김홍걸 변호를 포기했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더구나 김대중 그리고 호남표가 있는데 왜 포기했을까요? 뭔가 어마어마한 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시작은 이랬습니다. 4월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 때 58억 원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8월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보니까 이게 갑자기 10억이 늘어서 67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누락했던 아파트 분양권이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상가 지분율 50%도 신고 때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이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100억 원, 신고한 것만 10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부동산 내역은 이렇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강남구 일원동의 레미안 루체하임, 서대문 상가,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예금은 14억 6천만 원. 그런데 이분은 월급 받는 자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 1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분이 구속될 때는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히 그동안 월간조선이 수개월에 걸쳐서 취재했던 김대중 비자금 사건 의혹과 연관이 됩니다. 몇 번 제가 보여드렸죠. 이 수표. 이게 바로 김홍걸이 이게 그러니까 소지하고 2009년 12월에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동업자인 테리 스즈키라는 한국계 미국인한테 그 카피를 준 것을 국정원이 입수한 겁니다. 국정원이 입수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고 월간조선이 입수한 거죠. 국정원이 입수한 걸 월간조선이 입수한 게 이 1억 달러 수표입니다. 1억 달러 수표의 소지자는 김홍걸이었다고 지금 국정원 2009년, 2010년, 2011년 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1억 달러입니다. 이 1억 달러는 US 뱅크에서 발행한 거고 LHL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페이퍼 컴퍼니, 김홍걸이 설립한 오레곤주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입금되는 입금용 1억 달러 수표입니다. 이 1억 달러 수표의 용도는 뭐였느냐? 국정원 조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국정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조사는 이 1억 달러는 김홍걸 씨의 돈인데 그것은 미국에 있는 보다 더 많은 김대중 관련 의혹이 있는 10억 달러가 넘는 비자금이 일부다. 요것은 중국의 중국 사업에 중국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 그 사업에 투자할 돈으로 빼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에 집어넣고 이게 중국에 투자가 되고 중국에서 다시 평양에 있는 과기대학으로 들어가는 구조였다. 그 일에 참여한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테리 스즈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안에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빠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국정원에 입수가 되었다. 테리 스즈키라는 바로 동업자에 의해서 요 수표가 국정원에 제시되었고 국정원은 이걸 가지고 미국 내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본격적으로 추적을 했고 거기서 상당한 증거가 나와서 미국 내의 비자금은 실제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자금 관리에 관계했던 사람들 명단 중에는 이희호, 김대중 씨 부인 이희호도 있고 김홍걸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또 별도로 월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뉴욕에서는 김홍업과 관계된 무슨 비자금 조성 자료도 법정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정이라는 것은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김대중 비자금을 왜 국정원이 추적을 했느냐 해가지고 그 추적한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재판에 넘겼는데 자연스럽게 국정원이 추적한 김대중 비자금 관련 자료가 법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이 추적을 했는데 지난 5월로에 그동안에
추적 결과를 요약해서 지난 5일로 월간조선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이것과 이번에 김홍걸 의원을 서둘러 제명한 것 사이에 과연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김홍걸의 재산이 김대중 비자금의 일부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큰 사건이 터지더라도 터진다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겠어요. 지난 5월로 월간조선 기사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미 국세청이 파악하여 국정원에 2011년 무렵입니다. 국정원에 보고한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1,300만 달러의 조성 과정이 월간조선 5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비자금 관리자, 뉴욕에 있는 비자금 관리자 A씨의 수상한 1억 1,300만 달러 조성 방식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또 비자금 관련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는 중국에 설립된 동방가리화 상무의 감사는 김홍걸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설립된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비자금을 중국으로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당시에 받았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진 중에는 김홍걸이가 들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DJ 부부와 친분이 있던 어느 부부의 고백. DJ 부실 기업 정리 및 해외 헐값 매각으로 리베이트 받아 비자금 약 10억 달러 조성했다는 DJ와 친분이 있었던 어느 부부의 고백이 국정원 조사에 걸려들어서 증언으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희호 씨의 빈번한 중국 방문은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미국 당국이 은닉 비자금 조사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김대중 쪽에서 중국으로 자금 도피를 시도한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에 국정원,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협조하였고 미국 FBI와도 공조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정보를 통하여 미국 국세청과 협조하는 추적이 이루어졌다. 3년 동안 아주 면밀하게 조직적으로 추적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때의 국정원입니다. 특히 국정원 팀은 3년간 추적하였고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도 보인다. 김대중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무슨 증거가 잡혔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정원은 3년간의 추적 결과 김대중 비자금의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억 5천만 달러 설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김홍걸이 관리한다는 미국 서부 비자금과 관련된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확보하였고 미국 동부 비자금 1억 1,300만 달러를 조성한 과정을 국정원이 확인하였다는 게 월간조선의 보도였습니다. 국정원은 김대중 비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대북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서부 및 동부 비자금의 용도에 북한이나 친북 활동 지원의 혐의가 드러져 있다. 이게 월간조선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확보한 아까 보여드린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은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확인한 동부 비자금 1억 1,300만 달러 조성 경위도 너무나 구체적이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확보한 정보는 문재인 정권이 의지만 있다면 쉽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단계까지 도달한 것이다. 아마 모르죠. 지금 국세청이나 국정원이 김홍걸의 이번 재산을 조사를 하다가 더 큰 결 발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의문입니다. 추측입니다. 그것과 이번에 서둘러서 제명한 그 사이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뭔가 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제 여부 및 조성 과정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고 추적 과정의 불법성 여부만 따졌으며 언론도 월간조선과 조갑제닷컴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 않고 애써 은폐 축소했다. 지금이라도 언론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건을 취재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이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입수한 월간조선이 김홍걸 씨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김홍걸 씨는 답변을 하는 여러 가지 길게 답변을 하면서 이것을 제보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수표가 가짜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주 저는 머리에 남습니다. 1억 달러 수표가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조사했던 국정원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게 터질 것이다. 특히 김대중, 이희호 두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뭔가 이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그런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김홍업, 김홍걸 두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상금 가지고 다투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또 김홍걸은 백선엽 장군 같은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 묻어서는 안 된다. 묻혀있는 사람들의 무덤도 다른 데 옮겨야 된다 하는 이런 파묘법입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또 신린심을 한 그것과 이번 사건이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앞으로 참 흥미진진합니다.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